86페이지에 봉선화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작품 별 3개. 자, 옆에 해제 좀 볼게요. 필사본인 정일당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규방가사이다. 규방가사라는 점, 여성이 지은 가사라는 거죠. 작품의 내용은 화자가 봉선화를 대하게 된 연유와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 봉선화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없음, 춘산월에 봉선화를 심는 일 등 봉선화라는 제재의 주변적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은 깊은 규중에서 화초를 벗삼아 지내던 여인의 섬세한 감정을 1인칭 시점의 독백체 서술로 잘 나타내고 있다. 자, 여인의 섬세한 감정이 잘 나타나고 독백체이다라는 점, 그리고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아름다움, 향기 없음 이런 것들, 또 봉선화 심은 일 이런 것들을 설명한답니다.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 여인의 고뇌를 세밀하게 표현한 다른 규방가사와 비교할 때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래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예요. 색채 이미지의 활용이 뛰어나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이는 과정과 꿈속에서 의인한 봉선화를 만나는 장면 등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래서 색채 이미지, 비유, 그리고 손톱에 봉선화물 들이는 과정, 꿈속에서 봉선화가 의인화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향규의 일이 없어 백화보를 펼쳐보니 했는데, 향규는 부녀자 방이고요. 할 일이 없어서 백화보라는 잡지겠죠. 쉽게 말하면 온갖 꽃에 대해서 담아놓은 책인데, 그 백과사전 같은 거를 펼쳐보니까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해서 여기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야, 봉선화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거야? 라는 거예요. 진유의 옥소솔이 자연으로 행한 후에 규중에 남은 인연 자화의 머무르니 있어요. 이게 이제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인데, 아셨죠? 진유의 옥피리 소리가 자연으로 행했다 했는데, 자연은 신선세계인 선경이에요. 그러면 진유가 부른 피리 소리가, 진유는 이제 신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신선의 피리 소리가 선경으로 다 사라진 뒤에 규중에 남은 인연이 지화에 머무르니 해서, 지화는 한 가지 꽃이란 말이에요. 가지지자에 꽃화자니까 한 가지 꽃이에요. 그러면 신선이 피리를 불고 선경으로 떠날 때 그 남은 인연은 꽃에 머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꽃이 뭐냐면 봉선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건 뭐냐 하면, 봉선화는 신선과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선과 연관되어 있구나. 되셨죠?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를 넘노는 듯, 자약히 붉은 꽃은 자하군을 헤쳤는 듯. 자, 여기 봉황의 꼬리 같은 푸른 잎이고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인데요. 자하군이 신선의 옷인데, 신선의 옷을 써놓을게요. 신선의 옷을 펼친 듯 하더라 해서, 이 봉선화의 봉자는 봉황의 꼬리에 푸른 잎과 닮아 있고, 이 붉은 꽃은 신선이 입은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봉선화에서 봉자는 푸른 잎, 아셨죠? 봉황의 꼬리 같은 푸른 잎을 말한 거고, 선자는 붉은 꽃, 그래서 신선의 옷과 같은 붉은 꽃, 아셨죠? 그렇게 해서 봉선화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내니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는 이름의 유래를 말한 거예요.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꽃을 심는 과정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내니 했으니까 꽃을 심었어요. 춘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고 웃지 마라.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하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비하고 벌은 남성을 뜻하는데, 향기 없다고 비웃지 마라. 얘는 남성들이, 나비나 벌들이 따라올까봐 꺼려한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정정한 기상을 여자밖에 누가 못하겠냐 해서 남자보단 이 정정한 기상, 누구의 기상이죠? 봉선화 꽃의 기상이요. 꽃의 봉선화의 정정한 기상. 그래서 정정은, 이 정은 정숙하다, 뒤에 정은 고요하다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조용하고 정숙한 기상을 여자 말고 누가 못하겠냐. 칭찬하고 있는 거죠. 봉선화의 이 꽃의 기운이 여자랑 친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봉선화에 대한 칭찬이에요. 칭찬. 야, 정숙한 기상을 칭찬한 겁니다. 다음,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봐서 사창을 반쯤 열고 차환을 불러서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상자에 담아놓고 여공을 그친 후에 중당에 밤이 깊고 납촉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고쳐 앉아. 자, 여기까지 좀 빠르게 읽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 비단을 바른 창을 열고는 누굴 불렀어요?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렀어요. 차환을 불러서 야, 너 꽃 좀 따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꽃잎을 따다가 상자에 담아놓고는 여공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이 다 끝난 후에 밤에 그 방에 밤이 깊었을 때 촛불을 밝히고는 꼿꼿하게 앉아서 무엇을 하나 보세요. 이제 자, 봉선화 물들이는 과정입니다. 흰 구슬을 갈아내어 빙옥 같은 손 가운데 남만이 개어.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흰 구슬을 가라. 이게 뭐냐면 백반을 빠는 거예요. 봉선화 꽃물 들일 때 백반을 갈아서 넣거든요. 그래서 백반을 흰 구슬로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흰 구슬을 갈아서 빙옥 같은 손 가운데 펼쳐서 개어내고는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남만이는 흐드러지게 뭐 이런 거니까 됐고 그냥 꽃을 빠서 같이 빠서 개어낸 다음에 파사국 저 제후의 홍산궁을 해쳤는 듯. 자, 이제 페르시아에 제후가 살던 홍산궁이라는 궁궐을 펼친 듯, 헤쳐놓은 듯 한 거예요. 이제 홍산궁의 이 홍자를 보면 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을 물들이기 위해서 백반과 같이 갈아서 개어내 봤더니 불기가 이렇더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궁 풍류 절구에 홍수궁을 마는 듯해서 여기서 홍수궁은 도마뱀이에요. 아셨죠? 붉은 도마뱀. 그럼 도마뱀을 뭐 했다? 마는 듯해서 빻아놓은 것 같더라. 좀 잔인하기도 하죠. 도마뱀을 빻아내면 그 색깔이 붉다 이거죠. 그래서 붉은 도마뱀을 빻아놓은 듯 이 두 줄은 비유인데 뭐를 비유한 거예요? 개어놓은 봉선화. 빻아서 개어놓은 봉선화를 빗대어 표현한 거고요. 자, 절차를 잊으면 안 됩니다. 흰 굿을 갈아내고 손에다 개어놨고요. 개어놓은 꽃이 이렇게 생겼다고 빗대어 표현한 거고 섬섬한 십지상에 이제 가늘고 고운 섬섬한 십지상 10개의 손가락 위에 얹어놓고는 수실로 감아냈어요. 자, 다음 단계가 이거죠. 백반을 빻아서 개어서 손톱 위에다가 10손가락 위에 다 올렸어요. 그리고는 실로 감아 놓으니까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하게 스미는 양, 종이로 감싸서 손톱 위에다가 감았단 말이에요. 붉은 물이 스미는 양이 스미는 모양, 가인의 아름다운 여인의 얕은 밤에 홍로를 끼친 듯 하다라고 해서 이 모습을 여기에 비유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이 위에 붉은 물이 싹 스미는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의 미인의 뺨위에 홍조를 띈다 이거죠. 붉은 홍조가 띈 것처럼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그리고는 단단히 봉을 해서 단단히 봉한 모습은 손톱 위에 얹은 것을 막 묶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은 춘나옥자 일봉서를 왕모에게 붙인 듯 해서 그 이제 편지를 붙이려고 편지를 묶은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한 모양을 빗댄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다음 단계 춘면을 느낄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봉선화를 물들이는 과정이죠.
아셨죠? 그래서 봉선화를 물들이는 과정을 말한 거였어요. 여기는 과정. 네, 다음은 이제 봄잠을 늦게 깨서 차례로 풀어놓고 뭐를 풀어요? 단단히 봉한 것을 푸는 거죠. 다 풀었. 그래서 거울에 옥경대를 대해서 팔자미를 그리려니,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려고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봤는데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은 듯. 즉 가지는 손이고요. 붉은 꽃은 손톱이에요. 갑자기 붉은 꽃이 가지에 붙은 듯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물들인 그 손톱이 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다 흩어지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불려고 하니까 거울에 입김이 서리겠죠? 섞인 안개가 가렸다. 입김이 막 서리고 이럽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거울을 보고 눈썹을 그리려고 봤는데 와 손톱이 와 이 꽃 같아. 와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아줘. 입으로 후 불었더니 거울에는 입김만 서려. 이런 내용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물들인 손의 아름다움을. 여반을 서로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여자친구 불러서 낭낭이 자랑하고 내가 이쁘네 네가 이쁘네 서로 막 불러서 낭낭이 즐겁게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했어요. 꽃하고 두 빛이니까 손톱에 물들인 손하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꽃과 손톱에 물들인 것을 비교해 보니 쪽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안이 옳은가. 이게 청어람이라는 사자성어 고사와 관련된 건데 이런 비유입니다. 쪽잎의 푸른 물. 그래서 쪽잎 푸른 물, 푸른색. 그래서 이제 이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는데 푸른색이 더 푸르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 쪽잎의 푸른 물은 쪽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쪽잎에서 나온 푸른 물이 푸른색이 쪽잎보다 더 푸르다 이거죠. 이 말이 맞더라. 왜냐하면 꽃에서 나온 이 손톱에 들인 물이 꽃보다 더 아름답더라. 이제 아름답다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름다움을 말한 겁니다. 아름답다고 말한 거예요. 마지막 여기 두 줄은 어떻게 읽었는지 보셨죠? 꽃의 빛깔과 손톱의 빛깔을 비교했더니 야, 손톱이 훨씬 아름다워. 이거를 쪽잎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잎보다 더 푸르다. 야, 이 말이 맞구나. 원본에서 이끌어낸 이게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다음요. 은근히 풀을 메고 돌아와 누웠더니 이제 풀 메고 집에 와 누웠어요. 노기홍상 한 여자가 표현이 앞에 와서 자, 푸른 옷을 입고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꿈입니다. 꿈을 꿨어요. 꿈에 한 여자가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표현이 나타나서는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인사를 하는 듯 하식하는 듯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몽롱이 잠을 깨서 정령이 생각하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봉선화 꽃귀신이 내게 와서 이별 인사하나 봐. 꽃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봉선화를 의인화한 부분이에요. 여기 노기홍상 한 여자가 라고 한 게 의인법을 쓴 겁니다.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서 인사한다. 그러고는 수를 급히 열고 방문을 급하게 열고 꽃을 봤어요. 꽃숲을 점검해보고 보니까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슬퍼요. 암암이 슬퍼하고 낱낱이 주워 담아 다 주워 담아서 속상히 시무룩하게 슬퍼하면서 주워 담아 꽃에게 말을 붙이되 꽃한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대는 한치 마소. 꽃아 너 너무 한스러워 마.
새새 년년의 꽃빛은 의구하니 해마다 피는 꽃은 오래도록 변함이 없으니 하물며 네 자취가 너의 흔적이 내 손에 있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해마다 꽃빛은 그대로이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한 거죠. 너는 내년에도 또 꽃을 피울 것이고 하물며 너의 흔적은 내 손에 남아있다. 동원의 도리와는 편시춘을 자랑 마라. 도리와는 복숭아꽃 오약꽃인데 이 도리와는 편시춘에서 잠깐 지나가는 봄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봄을 자랑하지 마라. 20번의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누가 슬퍼하겠냐 해서 결국엔 누가 슬퍼하겠냐 누굴 보고 도리와를 보고는 20번 꽃바람에 떨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도리와의 낙화는 이게 떨어지는 것은 슬퍼할 사람이 없다. 아셨죠? 하지만 봉선화가 떨어지는 것은 누가 슬퍼해줘요? 내가 슬퍼하죠. 아셨죠?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번뿐이로세. 규방에 남은 인연은 내 손톱에 인연을 남기고 간 건 그대, 봉선화 너밖에 없구나.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이렇게 지었구나 해서 이름의 유래를 다시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름의 유래가 뭐였냐면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라고 하면서 생각한 게 진유의 옥소소리 성경으로 행할 때 규중에 남은 인연을 꽃가지에 머무르게 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신선이 떠나면서 그 흔적을 남겨놓듯이 그렇듯이 이 봉선화가 떠나면서 나한테 그 인연을 남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이름의 유래를 다시 확인하면서 마무리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봉선화가는 다른 것보다 이 중간에 꽃물 들이는 과정에서의 꽃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부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봉선화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작품이니까 여러 번 복습하십시오.